일전에 공지했던 것처럼요. 나사를 그리는데 앞나사와 숲나사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숲나사를 표현하는 방법과 앞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나사는 모든 체결용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체결을 한다 그러면은 나사를 이용해서 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용접을 이용해서 체결을 한다든지 또는 고정 핀을 이용해서 체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나사를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나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칙대로 우리가 그리자면 이렇게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나사 모양을 그리는 데서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를 표현할 때 위쪽 뾰족한 부분은 나사의 산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는 거 이거를 나사의 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산 모양을 못 그리기 때문에 산을 우리가 굵은 실선으로 표현하고요. 골은 가는 실선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나사는 삼각나사입니다. 나사는 삼각나사, 사각나사, 사다리꼴 나사, 톱니나사 또는 둥근 나사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주로 우리가 체결용 나사는 삼각나사를 씁니다. 그리고 이 삼각나사의 각도는 60도가 됩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사의 전체 형태가 다 나와 있는 거 있죠? 전체가 다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완전 나사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앞쪽에 있죠? 여기는 못따기를 했기 때문에 나사가 정상적으로 다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냈지만 이거는 구멍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효 나사부라고 합니다. 자, 그럼 뒤에 있는 불완전 나사부라는 건 뭐냐? 자, 나사는 우리가 나사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나사바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요 나사바이트를 이용해서 쭉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하고 가다가 나사 어느 시점에 갔을 때 이 바이트를 뒤쪽으로 이렇게 빼내줘야 돼요. 안 빼내고 그냥 그대로 주게 되면 들어가다가 기계를 정지시켜주는 순간에 나사 바이트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 가서는 이 나사를 뒤쪽으로 빼내요. 이렇게 빼내다 보니까 이 뒷부분은 나사가 완전하게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불완전 나사부라고 하는데요. 이 불완전 나사부의 기본 각도는 30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완전 나사부 있죠. 여기서 완전 나사부나 또는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선이 있죠. 이 경계선은 굵은 실선이 됩니다. 그리고 불완전 나사부의 각도는 30도고 또한 가는 실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순나사를 측면에다가 도시를 했을 경우에는 나사의 산은 굵은 실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외곽은 굵은 실선. 그 다음에 안쪽에 가는 실선은요. 가는 실선은 대략 135도에서 225도 사이, 이 사이를 이 정도를 잘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깊이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죠. 요 사이. 요 사이는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나사 지름 있죠. 나사 지름의 8분의 1에서 10분의 1D로 그려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나사가 클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M50이다. M50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의 지름이 50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거를 10분의 1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 사이 간격이 5mm가 됩니다. 그럼 굉장히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사 지름이 클 경우에는 우리가 2분의 P를 쓰게 돼요. 자,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나사를 제가 모양을 대충 이렇게 그렸을 건데요. 요 나사 산과 산 사이의 간격입니다. 요 간격을 우리가 P라고 하죠. 그리고 이 P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나사가 1회전 했을 때 얼마를 움직이는가, 그걸 우리가 리드라고 그러거든요. 리드는 나사의 줄수, 즉 n입니다. 줄수 곱하기 나사의 피치를 해주게 되면 나사의 움직임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M50 곱하기 1.5가 돼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1.5라는 게 나사의 피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나사가 한 줄 나사를 보통 쓰거든요. 그럼 한 줄 나사를 쓰게 되니까 나사가 1회전 했을 때 움직이는 거리는 1.5가 되는 거죠. 피치가, 얘가 피치가 되기 때문에요. 그럼 만일에 두 줄 나사였더라. 그럼 2 곱하기 1.5가 되니까 한 바퀴를 돌면 3mm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치라고 하는 것은 나사 3과 3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사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8분의 1D에서 10분의 1D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나사들은 2분의 피치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리는 과정을 한번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 간격을, 나사 지름을 예를 들어서 M10m, 10mm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mm라는 게 나사의 호칭 지름, 즉 D가 되는 겁니다. 자, 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층 레이어를 만들어야겠죠. 자, 레이어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먼저 중심선, 명칭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외형선, 그 다음에 치수. 요것만 있어도 하나가 되시겠죠. 그렇죠? 가는 실선. 자, 아까 나사의 산은 붉은 실선, 골은 가는 실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하고 치수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해칭이 있죠. 그렇죠? 해칭도 어차피 선의 종류는 가는 실선입니다. 그러면 중심선은 우리가 빨간색을 하기로 했고요. 외형선은 초록색을 하기로 했고요. 다음에 치수는 하늘색을 쓰기로 했죠. 문자만 흰색이죠. 노란색이죠. 다음에 가는 실선도 똑같이 하늘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선 종류, 센터선, 그리고 선 종류는 센터를 지정하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작업할 거는 외형선입니다. 그래서 외형선을 더블 클릭을 하고요. 자, 닫겠습니다. 라인. 자, 모든 도면은 중심선부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F8번 키를 켜서 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선 하나 그리고요. 나사 지름을 우리가 30을 하기로 했죠. 그렇죠? 이거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나사의 지름은 10mm. 10mm. 자, 그러면 옵셋 5mm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5mm, 아래쪽으로 5mm 좀 크게 그려졌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사 지름의 8분의 1에서 10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간격이. 그러면 8분의 1D보다는 10분의 1D가 계산이 편하겠죠. M 10mm를 했을 때. 그러면 간격이 1이 되겠죠. 그래서 간격을 1mm. 그러면 여기서 안쪽으로 1mm, 여기에서 안쪽으로 1mm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 나사부는 길이를 얼마를 하겠다 안 했는데요. 완전 나사부의 길이는 30을 잡겠습니다. 30. 자, 요 선이 이렇게 오면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트림해서 자, 여기까지 잡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요거 자르고, 요거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기본 틀은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챔퍼. 자, 거리는 1mm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와 여기를 못하기, 또 여기와 여기를 못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라인이 있죠. 라인으로 여기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사의 골이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불완전 나사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불완전 나사분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X라인이죠. X라인에서 각도
150. 자,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50이 되면 여기 각도는 30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트림 했어요. 요 두 개를 경계선 잡고 엔터키, 여기와 여기를 절단을 합니다. 자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다시 그릴 필요가 없겠죠. 미러란 명령을 줘서, 자, 요 점에서 요 점을 미러 기준으로 하겠다. 꼭 요 점을 안 찍어도 상관없어요. F8번 키가 켜졌을 때는 두 번째 점은 이미 점을 클릭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원본 객체를 지울까요? 원본 객체는 얘가 되겠죠. 지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키를 하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요선, 요선은 나사의 고래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고래에 해당하니까 도면층은 여기에서 가는 실선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 끝났으면 이스케이프 해주고요. 중심선이 되겠죠. 그러면 중심선은 도면층에서 중심선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중심선이 너무 기니까 저 LT 스케일 그래서 대략 0.3 정도를 주겠습니다. 그럼 중심선 만들어졌죠. 그렇죠? 나머지 브레이크에서 필요 없는 거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이 뒷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이건 도면 크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순나사를 정면에서 본 모양 됐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측면도 있죠. 이걸 그려보겠습니다. 측면도는 여기서 라인 명령을 줘서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서클 명령을 줘서 직접 바로 그려도 되지만 여기에서 직선을 하나 따내겠습니다. 이건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서클. 자, 요 점에서 여기 클릭. 다시 요 점에서 여기 클릭. 그런 다음 요 두 개의 직선을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치 프로퍼티스라는 거 있었죠. 야근은 MA였죠. 그렇죠? 요 하늘색 지정하고 여기 하늘색 지정. 이렇게 해주면 기본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중심선 있죠. 요거 중심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잘라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심선을 필요 없는 것은 너무 기니까 중심선은 외형에서 2 내지 3mm만 나와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사의 측면도를 완성했는데요. 자, 두 번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지우고요. 자, 서클. 자, 조금 앞전에는 우리가 선을 이렇게 따내서 그렸는데요. 이걸 따내지 않고요. 바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서클 명령 준 다음에 이 교차점 찍죠. 그렇죠? 그리고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직교를 합니다. 직교. 그리고 이 직선, 이쪽이나 또는 이쪽에 있죠. 이렇게 올려주면 이 자리 표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식이 나왔을 때 클릭을 해주면 원이 하나가 완성이 됐죠. 다시 이 원의 중심을 잡고요. 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직교. 이번에는 나사의 고리죠. 고를 지정. 이렇게 바로 만들어지죠. 이런 방식을 쓰면 또 괜찮죠. 자, MA, 매치 프로퍼티스 약자를 썼어요. 가는 실선 지정하고 가는 실선. 다음에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줘가지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순나사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앞나사를 표현할 건데요. 앞나사도 그리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L 부분이 실제로 나사가 나는 부분 이걸 우리가 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까지 드릴 깊이가 되는데요. KS 규정에는 탭 깊이만 있고 드릴 깊이가 없을 경우에는 항상 탭 깊이 곱하기 1.25배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요. 요 끝에 각도가 되는데요. 자, 드릴의 실제 끝각은 118도입니다. 이게 드릴의 실제 끝각이고요. 제도를 할 때는 120도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각과 제도각이 서로 다르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똑같이 불완전 나사부거든요.
그러면 순나사에서 이 불완전 나사 부위의 각도가 30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30이 됩니다. 요것만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칭은 반드시 나사의 골을 지나서 산까지 이렇게 해칭이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일하게 10mm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탭 있죠? 탭 나는 깊이를 30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요 위에 거는 30 곱하기 1.25배를 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나사의 호칭지름은 10mm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라인 가지고요. 선을 하나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사의 지름은 10mm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위쪽으로 5mm, 아래로 5mm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산과 골 사이는 나사 지름의 8분의 1에서 10분의 1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10mm니까 그럼 거리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mm를 위로 한 번, 1mm를 아래로 한 번. 그 다음에 드릴 깊이를 탭 깊이를 30을 주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를 30만큼 이렇게 갑니다. 여기 탭 깊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릴 깊이는 이거 정리를 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림이라는 명령을 줘가지고요. 자, 요거는 중심선은 손은 안 되는 게 좋겠죠. 요거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나사의 골을 나타내는 거는 이만큼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두 개는 나사의 앞나사의 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면층을 가는 실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트림해서 이걸 잘라내겠습니다. 여기와 여기를. 자, 그 다음에 탭 깊이, 그다음 드릴 깊이가 필요하죠. 그러면 옵셋. 자, 탭 깊이가 30 곱하기 1.25인데 여기서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엔트키 옆에 있는 어퍼스트로피 찍고 CAL 계산기 기능을 쓰는 거죠. 그래서 탭 깊이 30 곱하기 1.25 이렇게 엔트키 해주면 계산된 게 37.5가 나오죠. 그러면 요 직선을 요 방향으로. 그러면 요 부분이 드릴 깊이가 되는 거죠. 네, 드릴의 끝각 120도라고 그랬죠. 요것도 제일 작업하기 편한 방법은 X라인을 쓰는 거죠. 그리고 각도 150도로 해주면 되겠죠. 계산 잘못됐죠. 각도 60도죠. 그러면 이쪽에 60도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미르 하지 말고요. 요거는 라인까지 이렇게 바로 그어줘도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필릿을 써볼게요. 여기서 여러 번 할 거니까 다중 M을 주고요.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요. 남길 쪽, 남길 쪽, 남길 쪽, 남길 쪽. 그래서 트림을 쓰는 것 대신에 지금처럼 이렇게 필릿을 써도 아주 손쉽게 이런 작업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선을 또 하나 그려야겠죠. 그러면 X라인, 불완전 나사부의 각도는 30도라고 그랬죠. 각도 30 이렇게 선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트림이라는 명령을 줘서 여기와 여기 잘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밀어 요 직선을 이렇게 대칭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MA 여기를 클릭해서 요선, 요선 불완전 나사부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도면층이 중심선이 되겠죠. 중심선.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임의에 그냥 네모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해치를 해야 돼요. 자, 해치를 할 때는 요 안에까지 우리가 해칭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이럴 때는 도면층에서 가는 실선을 잠깐 동결을 시켜주는 거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해치. 여기에서 패턴을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패턴은 안시 31을 지정하고요. 요 안을 클릭을 해볼게요. 됐죠? 그리고 닫기 및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도면층은 가는 실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가 동결시켰던 도면층을 다시 켜주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MA 가는 실선 지정하고 해칭을 지정해주면 똑같은 가는 실선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사를 표현한 거고요. 물론 여기를 우리가 못따기를 보통은 똑같이 1mm를 해줍니다. 그 부분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측면도도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선을 하나 그려주고 또 여기에서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냥 취소를 바로 간다면요. 서클에서 자, 이쪽 교차점 나사의 지름이 10mm라고 그랬죠? 지름 D는 10mm. 그리고 나서 옵셋을 쓰셔도 돼요. 옵셋에서 산과 고래 높이 1mm죠. 그래서 이를 안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매치 프로퍼티스 외곽이 가는 실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가는 실선. 그 다음에 중심선이죠. 요거 모두 지정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중심선 너무 기니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앞나사를 그리는 방법을 해봤는데요. 나사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사가 들어오는 이 부분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해칭을 지우겠습니다. 나사를 우리가 탭을 내게 되면 벌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 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옵셋을 챔퍼를 해주는데요. 그 챔퍼는 보통 0.5나 1. 제일 좋은 방법은 요 산과 골높이 있죠. 골높이만큼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1mm를 띄웠고요. 그러면 이게 45도 각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트림 했어요. 자, 여기에 사선 두 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을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선은 외형선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아까는 우리 해칭할 때 도면층을 껐는데요. 이번엔 끄지 않고 바로 해보겠습니다. 끄지 않고 했을 때는 선택해야 될 게 여기와 여기, 안쪽에 여기 있죠? 작은 쪽. 그리고 또 여기와 잘못 선택되네요.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면층을 켜놓고 하면 이렇게 좀 불편사항이 생기죠. 그래서 도면층을 꼭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치 프로퍼티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사의 벌을 제거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표현해주면 가장 완벽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과정에서 나사를 그리는 방법을 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사의 산은 굵은 실선, 골은 가는 실선이라는 거. 그리고 불완전 나사부의 각도는 30도라는 거. 그리고 드릴의 실제 끝각은 118도지만 제도각은 120도를 한다는 거. 그것까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